얘야, 뭐 하는 게냐? 아, 아버지. 몸이 간지러워서 긁고 있었어요. 위험하게 칼을 들고 그러면 쓰냐? 태문이 재빨리 태소의 손에서 부엌칼을 낚아챘다. 아버지, 이미 저희는 죽은 몸이잖아요. 그런데 웬 검들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거죠? 태소는 검깨기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신선들이 열부를 내며 명검을 가리는 것이며 더군다나 천신이란 작자까지 하강하여 껴드는 것을 보고는 아연했던 모양인데 사실은 이런 의문을 구실삼아 방금 전에 짓궂은 장난을 덮으려는 심산이었다. 죽다니. 그거야 이승에서 우리를 보고하는 말이고 역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들 이승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더냐. 태무는 생사의 기준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간단한 사실을 모르는 태소가 아니었지만 그는 어떡하든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리려 했다. 그렇긴 하지만 4차원 세계에서 그래도 수준이 높다는 이곳 성계에서 무기를 중시하는 풍토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더군다나 청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린 태소가 무기를 핑계 삼아 비판조로 나왔다. 사실 무기란 상대를 해치거나 제압하려는 목적의 도구가 아닌가. 신들이 이런 무기를 지니거나 중시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들처럼 권력 싸움을 벌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했다. 어리고 어린 태소지만 병자 흉기의 교훈을 무시하고 검에 집착하는 풍토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었다. 태소야, 세상 사는 곳에 어찌 다툼이 없겠느냐. 간혹 검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야 하겠지. 하기야, 부처님 아닌 다음에야 다툼이 없을 리는 없겠죠? 근데 아버지, 저희 몸은 그딴 검으로 베어도 소용없지 않나요? 전기라는 정보로 되어 있으니 칼로 물 베는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태소는 검의 용도를 계속해서 추궁하며 나섰다. 물에 대고 백날 검을 쳐대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가지로 퍼내는 편이 더 유용할 게 아닌가.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는데 검을 만들다 보니 그런 게 아니란다. 부엌칼엔 살상용 정보가 없으니 아무리 휘두른들 내 말 맞다나 물 베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허나 검은 다르단다. 살상용 정보를 듬뿍 담아 만들었기에 기맥이나 단전에 손상을 줄 수 있지. 물론 몇 번 베이는 것으론 괜찮지만 수십 수백 번 베이다 보면 커다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단다. 혼비백산도 가능하단 말씀이세요? 물론이지. 그러니 앞으로는 설령 장난이라도 검엔 일절 손대지 말거라. 알겠니? 알았어요. 태소는 대답은 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검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올랐다. 대개한 사회의 질서나 발전 상태를 따져볼 때 기묘한 잣대로 삼는 것 중 하나가 무기라면 무기이다. 3차원에서는 물질인 육체에 타격을 입히면 생명줄이 끊어지지만 신들의 세계에는 그 물질이란 것이 아예 없지 않은가. 모든 것들이 비물질적 정보로 채워져 있고 그렇기에 신이란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여 생각을 일으키는 일종의 기운 덩어리로 볼 수 있다. 그러니 실체가 모호한 신들을 아무리 칼로 내리쳐봤자 태소의 말 맞다나 물을 베는 것처럼 허망하게 돼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태문이 말한 살상용 검은 어떤 원리로 가능한 것인가? 이것은 태소가 과식을 하고 배불러 하던 장면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태소는 실제는 배가 텅 비어 있었지만 단지 음식이 가져다 준 배부름의 정보에 의해 그의 뇌리가 혼선을 빚게 됐고 이것이 실제로 그의 배를 항아리 마냥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검을 만들 때에도 이런 식의 정보를 심어 적의 몸속에 주입하는 것이다. 바늘로 상대를 죽일 수 없다면 그 끝에 독을 묻히는 것처럼 검에 살상용 정보를 듬뿍 심어 적의 신체를 교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검의 베이는 즉시
독과 같은 정보가 상대의 몸속에 들어가 기존 정보 체계의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태소가 배를 움켜쥔 것처럼 실질적인 결과로 드러나고, 이는 정신줄을 놓게 한다든지 기맥을 꼬아 에너지 공급을 차단한다든지 단전의 가동을 평균 이하로 떨어뜨린다든지 하는 증세로 표출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증세가 가중되어 궁극에 이르면 그땐 혼비백산과 같은 깊은 상처를 입어 명줄이 끊어질 수도 있는 노릇이다. 이런 것을 보면 신들의 세계에서도 무기의 효용이 있게 됨을 10분 헤아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검과 같은 재래식 무기 대신 총이나 대포 같은 현대식 무기를 쓰면 어떨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검을 휘두르는 대신 총알에 독을 묻혀 발사하는 편이 훨씬 쉽고 위력적이지 않겠는가. 하지만 우주 전역을 돌아봐도 현대식 무기를 쓰는 신들은 아예 없다. 이것은 그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무기에 입힌 정보가 신의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위력이 반감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무기가 재구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들고 있는 신의 의식과 연결돼야 하며, 이것은 마치 전선을 꽂아야 불이 들어오는 것과 같은 이치를 하겠다. 신의 손에서 떨어진 검은 전선이 끊어진 전구처럼 되어 자체에 주어진 정보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러니 현대식 무기처럼 발사하는 것들은 죄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것이 우주과학 시대에 걸맞지 않게 신들의 세계에서 재래식 무기만을 고집하는 이유이다. 어쨌든 그날 일은 그렇게 지나갔고 다시 한 달이 흘렀다. 짧은 시간이지만 태문의 지위는 급상승했다. 이곳 선계 마을에서 태문의 이름을 모르는 신선들이 없었고, 언제부터인가 상신들의 발걸음에 묻어 다른 선계에까지 명성이 퍼지게 되었다. 이곳엔 어떤 통치 조직이나 신분제 같은 게 없는 까닭에 태문의 위상은 태산처럼 우뚝 섰고, 신압으로 가문과 같은 명예와 위엄마저 그의 주변을 에워싸게 되었다. 물론 가문이래봤자 그 울타리 안에는 달랑 태소 혼자였지만, 언제부터인지 대장간에서 근무하는 일꾼들도 그 울타리를 의식하게 된 것이다. 이건 그야말로 가문의 우미 트려는 징조인지도 모른다. 일용직처럼 가볍게만 생각하던 그네들이 고정직으로 바꾸려는 의중도 간간히 보였는데, 이대로 가다간 아예 태문의 정식 제자로 눌러앉을 수도 있는 일. 그렇게만 된다면 대장간의 문화를 토대로 한 일종의 가가 형성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기실신의 세계에서 가를 이루어 후학을 이끄는 것보다 더 큰 영예는 없다. 이것은 어떤 권세를 쥐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한 분야에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세운 것을 상징하며,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자신이 추구하는 청사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세상과 공명하게 됐다는 점에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어떤 특정 분야에서 창조가 만개하는 현상, 그것이 바로 가라면 가이다. 그래서 흔히 성계나 청계를 거론할 때 얼마나 다양하고 수준 높은 가들로 이루어졌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징조가 보이자 태문은 끓어오르는 희열을 감출 수가 없었고, 일꾼의 수를 대폭 늘림으로써 은근히 정식 제자가 되는 문호를 열어젖혔다. 일꾼들은 어느덧 30명 안팎이나 되었고, 주물량이 밀려 대장간도 새로 더 크게 지었지만 여전히 밤낮 없이 바쁜 것은 매한가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무렵이다. 웬일인지 오늘따라 지각하는 일꾼들이 반수가 넘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는가 싶었는데 글쎄 이곳 선계에서 전란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일개 잡신도 아닌 신선들이 무슨 이유로 싸움박질을 벌이는지 태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그렇게 검을 찾고 난리를 치더니만 드디어 현실이 됐다는 생각이 들면서 왠지 모를 죄책감 같은 것이 밀려왔다. 사실 자신이 만든 무기가 전장의 한복판을 누비면서 온갖 끔찍한 짓을 벌일 것이 아닌가.
전쟁 발발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생각이 들자 태무는 착잡하면서도 우물한 기분에 일이 영 손에 잡히지를 않았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를 물자 태무는 세상 물정에 박다는 토수라는 일꾼을 불러 이것저것을 캐물을 수밖에 없었다. 뭔가 사정을 더 알다 보면 자신에게 면책이 될 만한 요긴한 정보라도 하나쯤 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였다. 전쟁이라니 도대체 인간 세상도 아니고 어찌. 태무는 우수에 찬 어조로 기가 막힌 심정을 표했다. 인간 죽은 것이 신이 아닙니까요? 그놈이나 이놈이나 50보백보일 따름이죠. 토수는 나이께나 들어 보이는 쇠미한 눈을 지그시 감으며 입술을 움직였다. 그걸 누가 몰라서 묻소. 저 밑에 있는 일반 신계에서 전쟁이 났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성계에서 발생했다니 하는 말이 아니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곳 성계가 아니고 천계에서 발생된 것이죠. 저 위에 있는 천궁. 우리야 천궁에 속한 성계이므로 덩달아 전쟁에 휘말려든 것이고요. 천궁이요? 그런 높디 높은 양반들이 어찌 전쟁을. 점익하경이라더니 전란의 근원지가 성계가 아닌 그 위에 천계라고 하니 태무는 더욱 기가 찰 노릇이었다. 듣자니 지난달에 검깨기를 할 때 천신이 한 명 참여했다지요. 그때 주인장께서 천신의 못된 신보를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천신이라고 다 마음이 자애로운 것은 아닙지요. 하긴 그런 천신들만 있다면야 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할 법도 하리다. 허허. 태무는 검깨기에 나타난 박하를 떠올리자 다소 이해가 갔는지 쓴웃음을 흘렸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어찌 그런 작자가 천신이 될 수 있었는지 의아하기만 했다. 아무튼 이곳 성계까지 전쟁의 불똥이 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요. 토수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입가로 착잡한 심정을 담았다. 듣자 하니 그는 나이가 3000살도 넘어서 죽을 날을 받아놨다고도 한다. 이곳에서의 죽음이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게 이것저것 따져보면 그렇게 대충 넘길 일이 아니다. 육신의 옷을 입는 동시에 현재 의식이 모조리 잠재층에 갇혀버리게 되니 말이다. 지금껏 살면서 쌓아온 나에 대한 기억이 모조리 사라진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닐 것이다. 죽어서는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승이나 저승이나 전쟁에 대한 우화는 마찬가지입니다. 허허. 태무는 쓴웃음을 삼켰다. 불현듯 성문실화, 앙급지어란 말이 떠오른다. 성문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을 끄려고 연못에 물을 퍼내다 보니 애꿎은 물고기만 폐해를 당하게 됐다는 내용이다. 태무는 이 문구를 곱씹으며 전쟁의 여파가 이곳까지 밀려오지는 않을까 은근히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다. 대장장이야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됐지 칼을 들고 전장에 나갈 이유가 없지 않은가. 또한 흉기라고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는가. 같은 물이라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젖이 되는 것처럼 그것을 쓰는 자의 신보에 따라 유용한 도구도 되고 제악의 흉기도 되는 것이리라. 태무는 애써 자신의 일을 합리화하면서 자위해보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그늘이 들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